윤의 피 맺힌 최후 진술, 장관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영장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를 해서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 영장법원에서 이렇게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이야기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서슬퍼런 이 정권에서 또 특검이 3개나 나란히 출범을 해서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냥 순순히 특검의 요구대로 응했다,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제 발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영장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게 영장 발부의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을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과 좀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조주 우려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서 영장 발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했지만은, 그 이유를 댔지만은, 그런 것은 다 일단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을 발부를 했고,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내일 구속 후에 첫 조사를 하겠다, 내일 2시에 내란 특검으로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10시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는 그 재판도 있었죠. 그 재판은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고, 내일 2시에 나오라고 하는데, 과연 그 2시에 출석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재판에 가지 못했다고 했고, 특검은 만약에 다음 재판에 안 나오면 또 구인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무리한 재판, 그때 주 4회로 밀어붙였죠. 너무 무리한 재판이라고 해서 재판 일정을 전면 나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럴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될 정도로 거세게 지금 구속을 하고 나서도 몰아붙이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한 20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했는데, 지금 특검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고 하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최후 진술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 쪽이, 그러니까 특검 쪽이 사건 관여자들을 해유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 나가서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조차.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국무위원들, 과거의 그 장관들하고 말을 맞춰서 증거인멸을 할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미 다 떠나고 있고, 국회에 출석을 해서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그런 거 지금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어떻게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재명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전부 다 심의를 해주고 하고 있죠. 그 국무위원들이. 유일하게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정치보복을 비칠 수 있다, 특검법 같은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다른 장관들은 이미 아예 말이 없거나 아니면 농림부 장관 송미령처럼 아예 투항을 해서 충성맹세를 하고 나서 다시 장관에 유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곁을 떠나고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고 해유를 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느냐, 그
그 이야기를 어제 최후 진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에 그 공수처 체포영장을 막 집행할 때 총기를 보이라. 총기를 보여라. 경찰들은 총기를 보이면은 경호원들이 총기를 보이면은 무서워서 접근을 하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경호처에서 나왔을 텐데, 그런데 그런 총기를 보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된 진술도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본인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인데, 경호처도 그렇고 이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해유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최후 변론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내가 상의할 것도 이제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 변호사들도 변론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부인도 그렇다. 부인도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부부가 이 특검팀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예 변호사를 구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고립돼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바로 작년 그 1월에 구속됐다가 그 구속 취소,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로 풀려났는데, 석방이 됐는데, 이걸 굳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전에 소환도 하기 전에 체포영장 두 번 그러니까는 그 전에 그 경찰 수사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건 기각됐죠.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됐다. 이게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특검이 그래도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에서 물러나서 아무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변을 했지만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죠.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시켜준 그 법원인데 그 법원에서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가 돼서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가 됐는데 그 혐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혐의가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내란 형사법상 그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죠. 그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지금 무례했다는 그런 법적인 주장이 있는데 뭐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직권남용.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인데 지금 오늘 새벽에 구속된 게 이 사안의 본질인 내란 혐의하고 다른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해야 됐었는가?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고 그게 이제 위세에 눌린 법원이 발부를 했다 이런 건데 오늘 제가 낮에 이 법률가 출신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주 잘 아시는 그 원로 정치인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가 출신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가 사형입니다. 오늘 뭐 외신에서 뭐 사형을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최고가 사형이고 아주 그러니까는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중대 범죄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혐의를 가지고는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혐의에 수반되는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혐의들, 뭐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무슨 뭐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것은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비하면은 아주 사소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그냥 추가 기소를 하면 되지, 이걸 그냥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령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이 강도살인범이 있다. 강도살인범이 있어서 이게 구속을 하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일단은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 취소가 된 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주 중범죄인도 절차상의 문제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강도살인범이 그 행적을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가다가 어떤 뭐 CCTV로 보니까는 뭐 신호 위반에 걸렸다, 또는 이 불법 무기를 어디서 뭐 구입을 했다, 그럼 불법 무기 소지 이런 게 또 추가로 되는 거죠. 아니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이게 추가로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치는 건 온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료 사건, 큰 본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절차상 그 정당성을 상실을 해서, 그런데 그 상태가 있는데 이 어떤 옆에 보면은 부스러기 같은 사건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사건들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을 일단 구검을 해서 확보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수사 동력을 얻어서 계속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지금 스슬퍼런 이 기세에 눌려서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게 일반인들은 이게 마치 혐의가 오늘 새벽에 구속된 것이 내란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그러니까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그 구속된 것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그 특검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막 달려가는, 그리고 특히 이 부부를 같이 구속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는 또 제동도 걸리고 있습니다. 제동도 걸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자꾸 이러다가는 민심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 오늘 언론 보도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금 같이 가동이 됐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최소 2번이 기각이 됐다. 법원에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처음부터 한 2번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막 그 파도처럼 밀어붙이는 이 수사에 대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좀 예시를 하는 그 상황이어서 소개를 들으면은, 이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이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현재까지 최소 언론에 확인된 것에 의하면 2차례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강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무리하게 서로 지금 경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이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모 씨와 관련된 일명 뭐 집사 게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 좀 해외로 출국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이 청구를 했지만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그 해당 의혹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16개 그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특검은 이것이 당연히 압수수색이 나올 줄 알고 압수수색을 나가려고 100명이 넘는 그 수사 인력을 대기를 시켰는데 영장이 기각돼서 이제 취소를 하는 자 이런 사례가 2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금은 완전히 수사 초기라서 강범하게 막 그 압수수색도 벌이고 또 인신 구속을 시도를 하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